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고단한 삶과 예기치 않은 행운, 그리고 그 행운을 둘러싼 가족의 탐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저는 임수,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자녀과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죠.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미적지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 공장 팀장인 당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생각하셨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늘 간섭하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반대할 아치면 사방팔방 이웃들에게 제가 불효녀라고 소문을 내곤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연달아 3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바로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임수씨입니까? 저는 재개발 담당 직원입니다. 임수씨 명의로 된 구도심에 오래된 집이 있는데 재개발 대상이 되어 대개발 담당 집이 있는데 재개발 대상이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 오래된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었어요. 위치도 애지고 면적도 넓지 않아 저는 그런 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요.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저기요,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오후 3시 전까지 8억 원이나 보상받는다고요? 제 그 집이 8억 원이나 보상받는다. 오후 숨에 말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임수씨, 걱정 마세요. 이후에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서류가 있으니 제가 잠시 후 주소와 필요 서류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8억 원이라니 저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저와 자녀의 한 달 월급을 합쳐봐야 8여여만 원 남짓이었고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몇 년 전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 돈을 쓰려고 일부러 아픈 척하는 거라며 모진 말을 퍼부었었죠. 게다가 시누이 장미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어요. 좋은 물건만 보면 자기 가방에 쑤셔 넣기 바빴죠. 제 마음속에는 이 8억 원을 그들이 알게 되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시누이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할 것이고 장혁은 또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편을 들겠죠. 그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으로 은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8억 원 입금 완료. 잔액 8억 51만 8,320원. 이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나 감격하여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자를 삭제하고 은행 앱의 알림 설정도 꺼버렸습니다. 저녁에 장혁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보, 오늘 피곤하지 않아? 엄마가 그러는데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신대.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에게 밥을 해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실까? 혹시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아신 건가?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안 피곤해. 어머니가 왜 갑자기 갑을 해줍니다. 오후에 전화하셔서 그러시던데 내일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녀의 얼굴에서 뭔가 알아내려 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런 이상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이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저와 자녀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끝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자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8억 원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큰 찬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야, 이것 좀 봐라. 내가 너 주려고 뭘 사왔는지. 싱싱한 갈비랑 토종닭,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딸기까지. 오늘 너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줄게. 저는 황급히 찬 가방을 받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기껏해야 직접 키운 채소를 조금 가져오셨지. 이렇게 후하게 가져오신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분하세요. 집에 다 있는데 뭐 이런 걸. 이게 어찌 똑같니? 시어머니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어두고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혁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몸보신 좀 해야지. 참, 혁이는 아직 안 일어났니? 저는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요. 좀 더 자게 뒀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채소 손질만 제가 해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갈비를 빼서 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쉬어. 오늘 부엌 일은 내가 다 할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영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정말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아신 건가?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침 9시쯤 저녁도 드디어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맛있는 보양식 좀 끓여주려고 왔지. 얼른 씻고 와. 아침밥은 식탁에 차려놨어. 저녁을 씻고 나와 제 옆에 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재개발 쪽에서 전화 왔었지?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잔역을 보며 일부러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오래된 집이 하나 있잖아. 아니, 없었는데. 오래된 집이 하나 있잖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잔역은 시선을 피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가식적이었죠. 그 오래된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 그 집 말이야? 벌써 잊고 있었는데. 재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 해도 얼마나 보상받겠어? 장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그가 저에게 말을 걸 때면 늘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빨래를 해달라고 하는 식이었는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제 그릇에 계속 음식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릇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계속 말씀하셨죠. 수야, 갈비 많이 먹어. 피를 보충해줘. 요즘 너 살이 너무 빠졌더라. 혹시 일이 너무 힘드니? 힘들면 그만두고 혁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좋고 동료들이랑 수다 떠는 재미도 있고요. 장혁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여보가 회사 다니고 싶으면 다니게 둬요. 우리 집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장혁도 분명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집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그가 모를 리 없잖아요. 매달 주택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는데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녁은 서재에 가서 전화 통화를 했죠. 저는 희미하게 그가 전화로 8억 원 재개발 보상금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분명 장혁이 어디선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게 된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장혁이 서재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랑 통화했는데 요즘 투자 프로젝트가 하나 있대. 수익률도 좋고 손해볼 일도 없대. 우리 여유돈 있으면 투자해서 돈 좀 더 벌어보자. 저는 그를 보며 일부러 말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라니? 우리 집에 여유돈이 어디 있어? 주택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잔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왜 없어? 네 그 오래된 집 재개발되잖아? 보상금 8억 원이잖아? 우리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저축해두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재개발 보상금이 8억 원인 걸 어떻게 알아? 나는 아직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잔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내 짐작이야. 어제 동료가 구도심 재개발 보상금이 꽤 많다고 하길래. 네 그 집도 분명히 적지 않게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지만 보상금 이야기는 아직 확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지금 그 확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일단 침착하게 그들이 다음에 어떤 꼼꼼이를 부릴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막 터올 무렵,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와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도마 위에는 어제 사온 토종닭과 갈비 외에도 당귀, 당삼 같은 보약 재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이름도 모르는 마른 약초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다가가 냄비 속에서 데쳐지고 있는 닭고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돌아 저에게 웃어 보이셨는데 그 웃음은 어제보다도 더 친근해 보였습니다. 수야, 일어났니? 이 보양탕은 약한 불에 오래 끓여야 맛이 우러나와. 일찍 그래야 점심때 너 몸보신 제대로 시켜줄 수 있지. 너는 얼른 다시 가서 자. 아침밥은 내가 다 해놨습니다. 아침밥은 내가 다 해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도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이 안 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네가 힘들면 혁이가 속상해할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엌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은 닭고기를 뒤집고 또 한 번은 냄비에 약초를 넣으면서 흥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친절 뒤에는 뭔가 큰 꿍꿍이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대략 10시쯤 장혁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부엌 문에 서서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탕 정말 맛있겠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여요. 시어머니는 뒤돌아 말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네 마누라 몸보신 시켜주려고 끓이는 거야. 나중에 우리 집에 건강한 아들 낳아주라고.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자녀는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늘 제 몸이 약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자녀고 말씀하셨고
잔혁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봐. 특별히 보양탕을 끓여주셨잖아. 많이 마셔야 해. 저는 손을 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탕을 바라보았습니다. 탕의 색은 점점 진해지고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초 향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화학약품 냄새 같았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와 자녀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종이 봉투 속 내용물을 단위 붓고는 황급히 국자로 저었습니다. 제 마음이 찰렁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야, 가서 거실 식탁 좀 치워라. 이따가 탕 다 되면 거실에서 넓게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장영 옆을 지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영 옆을 지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탕에 뭘 넣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잔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똠병 보약일 거야. 똠명 보약일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선량할 리 없었어요. 탕에 넣은 것은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거실 식탁을 정리하고 다시 부엌문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탕에 이것저것 넣고 있었어요. 한 번은 소금 한 숟가락, 또 한 번은 설탕 한 숟가락,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대략 11시 30분쯤 탕이 드디어 다 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탕을 큰 그릇에 옮겨 담은 후 거실 식탁에 가져다 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야, 얼른 와서 탕 마셔. 방금 끓인 거니까 따뜻할 때 마셔야 몸에 좋아. 저는 다가가 그릇 안에 탕을 보았습니다. 그 이상한 냄새가 더욱 진해졌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잔혁이 다가와 국자로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엄마 솜씨 정말 최고다. 여보, 너도 얼른 맛봐. 저는 잔혁을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탕은 절대로 마실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탕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는 분명히 길길이 날뛰며 제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잔혁은 또 어머니 편을 들겠죠. 제가 아무리 옳다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제가 난처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마음이 기쁨으로 철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문 열게요. 그렇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때 누가 오는 걸까 생각하면서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현관에 도착하여 막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누가 왔을까 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소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시누이 장미였습니다. 장미는 빈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저 왔어요. 엄마가 어제 맛있는 탕 끓여주신다고 해서 밥 얻어먹으러 왔는데 싫어하는 건 아니죠?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장미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식사는 그들이 꾸민 일이었던 것이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해. 싫어할 리가 있겠니? 어서 들어와. 장미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레이더처럼 거실 소파를 훑어보고 차 탁자 위의 장식품들을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놓인 보양탕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이 탕 냄새 정말 좋다. 엄마는 정말 편애하셔. 이렇게 좋은 탕을 새언니 몸보신 시켜줄 생각만 하고 나한테는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어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제야 말씀하시더라고. 시어머니는 장미의 목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말씀하셨죠. 장미야 왔니? 어서 앉아. 탕 다 끓여놨으니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원래 어제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올까봐 말 안 했지. 저는 옆에 서서 그들 모녀가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계획된 일인데 이렇게 어설픈 변명을 대다니. 저녁이 다가와 장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됐어. 어서 앉아. 내가 그릇 시향 숟가락 가져다 줄게. 장미는 앉은 후에도 계속 그 탕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했죠. 새언니, 이 탕 정말 영양 가득해 보여요. 많이 마셔야 해요. 몸보신 제대로 해서. 보세요. 새언니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우리 장씨 집안에 애도 못 낳고. 몸보신 제대로 해서 얼른 조카 하나 낳아줘야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저와 장혁 두 사람의 문제인데 장미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예전에도 장미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이 문제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가 무시했더니 이제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는군. 저는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관심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헛소리하지 마.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조급하게 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야, 장미 말에 신경 쓰지 마. 걔는 그냥 말이 앞서는 애야. 자, 얼른 탕 마셔. 얼른 탕 마셔. 탕 식으면 맛 없어져.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국자를 들고 저에게 탕을 더 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목이 안 말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가 이 탕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이 탕을 장미에게 넘겨줘서 그들의 반응을 봐야겠어. 예상대로 제가 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탕은 특별히 넣어주려고 끓인 거야. 새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장미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이따가 다시 끓여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장미야, 말 들으렴. 이 탕은 네 새언니 몸보신 시켜주려고 끓인 거야. 네가 마시고 싶으면 엄마가 오후에 다시닥 사서 끓여줄게. 어떠니? 장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냥 이 탕 마실래요. 상관없어요. 오늘 저는 무조건 이 탕을 마실 거예요. 저는 그들 모녀가 탕 한 그릇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탕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에게 마시라고 고집하고 장미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할까? 옆에 있던 장혁이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엄마, 장미한테 탕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때요? 장미 먼저 마시게 하고 있다가 여보한테 다시 끓여주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장혁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탕은 내가 특별히 스한테 끓여준 거야. 비싼 보약 많이 넣었어. 장미가 마시면 소용없어. 아깝기만 하지. 제 마음속에는 이 탕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보약을 넣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비싼 보약을 넣었다고 했지 왜.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싼 보약이라면 장미가 마셔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냥 장미 몸보신 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저는 요즘 좀 열이 있어서 이렇게 보하는 탕은 못 마셔요. 혹시 마셨다가 코피라도 나면 어떡해요? 장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도 이렇게 보하는 탕은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장인은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즘 몸이 허하다고 느꼈는데 마시면 몸이 허하다고 느꼈는데 마실게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너 마시게 해줄게. 하지만 딱 작은 한 그릇만 마셔. 나머지는 네 새언니 주려고 남겨놔야 해.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장미가 이 탕을 마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가 동의하자마자 황급히 국자를 들고 탕을 큰 그릇에 듬뿍 담아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녀를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 천천히 마셔. 아무도 너랑 뺏어 먹는 사람 없어. 너는 딱 작은 한 그릇만 마시고 나머지는 네 새언니 주려고 남겨놔야 해. 장미는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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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탕 정말 맛있다. 이 탕 정말 맛있다.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탕보다도 맛있어요. 저는 장미가 연거푸탕미 마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장미가 갑자기 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장미가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며 이마에 식은땀까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이 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장미는 털썩 허리를 굽히며 목소리까지 떨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당황하여 황급히 장미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왜 그래? 너무 급하게 마셨니? 천천히 주무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장미의 배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아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장혁도 다급해져 황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미야, 좀만 참아. 내가 지금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하며 차 키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둘러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 해요. 장미는 그 탕만 마셨지. 다른 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혹시 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탕은 내가 특별히 너 주려고 끓인 보양탕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니? 분명 장미가 원래 잔이 안 좋은 거를 거야. 탕이랑은 상관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미랑 상관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탕이랑 상관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알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알겠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혁을 볼 수밖에 없었죠. 장혁도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황급히 장미를 업고 현관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자 장미는 아파서 계속 신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 탕을 굳이 마시겠다고 해서. 이제 됐지? 배 아프지? 배 아프지? 장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그냥 탕이 맛있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시어머니가 중얼거린 말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나중에 발뺌이라도 하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병원에 도착하자 장혁은 황급히 장미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묻고 장미를 진찰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환자는 식중독입니다. 환자는 식중독입니다. 다행히 제때 오셔서 망정이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중독이라는 말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손을 잡고 말했죠. 의사 선생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는 그냥 탕 한 그릇 마시겠을 뿐인데 어떻게 식중독이 될 수 있죠? 그 탕에는 다 좋은 것만 들어 있었어요. 나쁜 건 없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검사했습니다. 환자의 위에서 잔류약물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의 위에서 잔류약물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약물은 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장혁도 멍해져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엄마가 탕에 뭘 넣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가 아이를 낳기를 바랐을 뿐이야.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 탕에 그 약을 조금 넣으면 여자가 마시면 임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건 동물 약이잖아요. 동물에게 먹이는 약을 탕에 넣다니 저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장혁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며느리인데 어떻게 며느리를 해치려 해요? 만약 오늘 수가 그 탕을 마시고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다 우리 집 좋으라고 한 일이야. 수가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주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냥 조금만 넣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런 불법적인 짓을 하다니. 만약 제가 그 탕을 마셨더라면 지금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장미에게 수액을 놓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입원 수속을 봐봐달라고 했습니다. 잔혁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들고 수속을 밥으러 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신우이만 해친 게 아니라 저까지 해치려 했어. 저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병실 밖 복도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계속 비볐습니다. 방금 울어서 빨갛게 부어오른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죠. 저는 벽에 기대어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잔혁이 입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영수증을 옆의자에 놓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약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어떻게 탕에 이걸 넣으면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삼에 말했습니다. 그냥 아래침 같았어요. 그냥 아래쯤 넌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분 이웃집 며느리가 계속 임신을 못했는데 이 약을 넣은 탕을 마시고 임신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래층에는 박씨 성을 가진 아주머니는 없어요. 엄마, 아직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한참 후에야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래시장 약초 파는 할아버지한테서 샀어. 그 할아버지가 그러던데 이 약이 정말 효험이 좋다고. 탕에 조금만 넣으면 여자가 마시고 분명 임신할 수 있다고. 저는 수가 당신이랑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어.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도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약초 파는 할아버지 말을 그렇게 쉽게 믿다니. 그 약이 정말 그렇게 효험이 좋으면 왜 병원에서는 쓰지 않겠어요? 당신은 분명 저를 해치려 한 거예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우리 장씨 집안에, 그냥 네가 우리 장씨 집안에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뭘 지레발 바랐을 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되니? 이 돈이 나중에 네가 아이를 못 낳으면 결국 다른 사람 돈이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돈을 지켜주려고 한 거라고. 이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때요?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밥하고 빨래하고 집 정리하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누가 옆에서 간호했어요? 저잖아요. 잔혁이 야근했을 때 누가 밥 남겨놨어요? 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요? 잔혁도 황급히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보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도 다 알아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잔혁이 제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장씨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걔가 8억 원이 있으면 뭐 어때? 만약 걔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면 그 돈은 나중에 결국 다른 사람 것이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돈을 지켜주려고 한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가 아이를 낳길 바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 그녀는 제가 돈이 생긴 후에 자녀과 헤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가 되면 돈도 들고 떠날 테니, 그래서 제가 먼저 임신하게 해서, 아이로 잘미신하게 해서.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꿈 깨세요. 제 재개발 보상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들 장씨 지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 해도 그 돈은 당신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들어가서 간호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분들은 되도록 밖에서 싸우지 마시고 다른 환자분들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저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제가 다 녹음했어요. 어머니는 탕에 동물약을 넣었다고 인정하셨고 제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인정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머니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든지 아니면 제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고하지 마라. 응?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를 해치려 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장미는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완강한 것을 보고 바닥에 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내 팔자가 기구하다. 불효한 아들 키우고 독한 며느리 얻었더니 이제 감옥까지 보내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많은 구경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우리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죠. 저는 그녀와 더 이상 실랑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혁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우는 것을 보고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야, 신고하지 마. 우리 이야기로 잘 풀자.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한순간 착각한 거야. 저는 장혁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혁, 정신 차려. 어머니는 한순간 착각한 게 아니야. 고의였어. 나를 해치려 했고 내 재개발 보상금을 탐냈어. 이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장혁이 또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병실 안에서 갑자기 장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떼 아파. 얼른 들어와. 장혁은 황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미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다시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도 뒤따라 들어와 장미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빨리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잔혁은 황급히 동의서를 들고 서명하러 갔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고통받는 장미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금의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탕을 마시지 않아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 병상에 누워 위세척을 받는 사람은 저였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병실로 들어와 장미의 모습을 보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저를 해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당신 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당신이 악행을 저지른 대가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절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잔혁이 아무리 말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움이 돼. 저는 시어머니가 잔혁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위세척실로 옮겨지는 장미를 보고 또 제 손에 꽉 쥐어진 휴대폰을 보며 입술을 여러 번 움직였지만 결국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휴대폰 다이얼 화면을 열어 112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잽니다. 저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제 입으로입니다. 여기는 제1병원 전이다. 입으로는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 누군가 고이루탄에 동물용 약을 넣어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위세척 중이고 용의자도 현장에 있습니다. 주소와 상황을 신고한 후 저는 전화를 끊고 냉정하게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나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로 범벅된 얼굴로 계속 망했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할머니 너무 독하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재개발 보상금 탐내고 사람까지 해치려 했으니 잡혀가야 마땅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마치 송곳처럼 시어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잔혁은 옆에 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죠.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 그래도 내 엄마인데.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잔혁,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치려 했는지 잊었어? 장미가 지금 위세척 중이라는 것도 잊었어? 만약 오늘 내가 그 탕을 마셨더라면 지금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나였을 거야. 어머니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니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도 네 엄마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잔혁은 네 엄마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잔혁은 입을 열었지만 결국은 내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도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난 시어머니다. 대략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녀 2명의 경찰관이 복도로 들어와 신분증을 보여준 후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여분은 제 시어머니인데요. 어제 제가 마셨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인데요. 어제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것을 어제 재개발 보상금을 일부러 탕을 끓여 동물에게 먹이는 약을 여기는 어머니가 직접 약을 넣었다고 인정했고 제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제 휴대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진지하게 듣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탕에 동물용 약을 넣었습니까?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죠. 저는 그냥 며느리가 임신하기를 바랐을 뿐이고 그 약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성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녹음 파일에는 돈을 받고 떠날까가
걱정돼서 임신시켜 묶어두려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증거가 명백하게 제시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약을 넣었습니다. 제가 걔가 돈이 생기면 제 아들이랑 헤어질까봐 그래서 먼저 아이를 갖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이것은 이미 고의 상해 혐의입니다.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갑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병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외침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복도에는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자녀과 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얼마 후 위세척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위급 상황을 넘겼습니다. 약물은 대부분 위세척으로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잔혁은 황급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오래 머물지 마시고 환자분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는 말을 마친 후 떠났습니다. 저와 잔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아직 약간 창백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빠는요? 방금 엄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잔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경찰에게 잡혀갔어. 장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이 순식간에 빨갛게 변했습니다. 왜? 경찰이 왜 엄마를 데려간 거야? 혹시 그 탕 때문에? 오빠,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빨리 경찰한테 엄마 풀어달라고 해줘. 저는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야, 너무 흥분하지 마. 네 엄마가 탕에 넣은 건 동물약이야. 그 약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 줄 알면서도 넣었어. 이건 이미 불법이야. 네가 아무리 엄마를 돕고 싶어도 법을 어길 수는 없어. 게다가 엄마가 이렇게 한 건 단순히 내가 임신하기를 바랐던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 재개발 보상금이야. 내가 돈을 들고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거라고. 장미는 멍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새언니 돈을 탐내고 새언니를 해치려 해. 그녀는 저를 보았고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는 늘 새언니한테 못되게 굴고 욕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 때문에 새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됐네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화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몸 잘 추스르고 다른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마. 잔혁은 옆에 서서 저와 장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야, 미안해. 지난 세월 동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엄마가 이런 짓을 한 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내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그를 보며 난감히 교차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사과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서러움은 미안해 한마디로 지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장미가 몸 잘 추스르도록 하자. 병실을 나설 때 저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이 갑자기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진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마땅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저는 일찌감치 준비해 두었던 이혼 합의서를 자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는 막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손에는 장미에게 줄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합의서를 보고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야, 정말 이혼할 거야?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저는 소파에 기대어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그에 대한 제 감정을 모두 달아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잔혁,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기회 같은 건 없어. 이번 일은 단지 도화선일 뿐이야. 지난 세월 동안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거야. 너는 영원히 엄마 아들이야.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았어. 나는 이런 삶에 지쳤고 더 이상 당신들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 잔혁은 합의서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몇 장을 넘긴 후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한 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고칠 수 있어. 앞으로는 내가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고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야. 네가 네 엄마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이미 뼈속 깊이 박혀 있어. 이번에 내가 용서한다 해도 나중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나는 더 이상 도박하고 싶지 않고 도박할 수도 없어.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고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그는 합의서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네가 가져. 주택 대출금은 내가 이미 다 갚았어. 지난 세월 동안 너에게 한 내 보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를 한 번 바라보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 후 함께 산 집이었고 비록 그가 저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는 못했지만 주택 대출금은 그가 계속 갚아왔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저는 합의서를 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일 구청에 가서 수속 밟자. 다음 날 우리는 순조롭게 이혼 수속을 마쳤습니다. 구청을 나올 때 잔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야, 앞으로 혹시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 찾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잔혁, 그리고 장씨 가족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병원에 장미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회복이 빨라서 이미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식탁에 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복은 어때? 의사 선생님은 언제 퇴원할 수 있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 세연이랑 이혼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속 마쳤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 우리 가족 때문에 세연이랑 오빠가 이렇게 된 거죠. 너랑은 상관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리한 거야. 예전 같은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요. 시어머니 이야기에 그녀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이 그러던데 엄마가 고의 상해 혐의로 증거도 명백해서 몇 년은 복역해야 할 것 같대요. 저 어제 엄마 보러 갔다 왔는데 엄마가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세연이한테 미안하다고도 전해달랬고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을 알면 됐어. 거기서 잘 반성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 같았죠. 앞으로는 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래된 집의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는 은행에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꽃을 좋아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은퇴하면 꽃집을 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룬 겁니다. 꽃집을 이룬 겁니다. 꽃집은 열곤해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수야, 축하해. 드디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됐구나. 저는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을 보고 오색 찬란한 꽃들을 보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장씨 집안에서는 늘 남편과 시어머니 주위를 맴돌며 살았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략 한 달 후 장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그녀는 또 자녀기 직장을 옮겨 타지로 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앞으로 더욱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고마워. 너도 잘 지내. 라고 답장한 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게의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꽃집 문을 열고 꽃들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녁에 문을 닫은 후에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하죠.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시누이의 험담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8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8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은 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었죠. 그 돈은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그 집을 떠날 용기를 주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재개발 보상금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장씨 집안에서 참고 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의 저는 매우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미래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고 삶에 희망을 품는다면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불행했던 과거는 시든 꽃잎처럼 바람에 날려보내고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포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